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정말 간밤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바닥권에서 따져봤을 때는 거의 30%에 달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상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상승장 때나 나타나는 그 정도의 반등이 아주 나와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과연 베어마켓 랠리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긴 합니다. 비트코인이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사실 이 정도의 반등 세기를 보여줬던 순간은 꽤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나하나 해볼게요. 이게 비트코인의 하락 후 반등의 폭입니다. 이렇게 반등을 몇 번씩 했었죠. 자, 요거 한번 확인되신 분들 3번 눌러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이후 반등을 줬던 폭입니다. 폭을 계산한 거예요. 잘 보시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중간중간 반등을 해요. 당연하죠.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과 코인은 일정 상식 이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반발 매수세라는 게 들어와요. 저점 인지 매수세라고도 부르는데 그 매수세는 사실 TA, 트레이딩 액션, 그걸로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기간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22% 상승, 45% 상승, 20% 상승, 40% 상승, 30% 상승, 하락하는 와중에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잘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면은 그냥 이런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과매도 구간이면은 대충 들어와요. 다이버전스가 떴거나 과매도 구간이거나 대충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꽤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밀린 가격대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 정도 부분이에요. 전에 급락 나왔던 요 구간 대충 가격대가 21.463 정도 됩니다. 21.463 가로로 쭉 선을 이어보면은 여기 딱 맞고 떨어지죠. 요 구간이죠. 전에 급락 나오기 직전 저항받았던 구간.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힘을 모았다가 빵 쳤는데 부족해가지고 밑으로 흘러버린 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을 오른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항받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죠. 상승세를 완만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요게 과연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중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하나 이렇게 그어주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이렇게 잴 거예요. 화살표로 거리를 잴 거예요. 자, 이거 아시는 분 대칭 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상승했던 기존의 움직임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는 거 대칭 이론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붙이면 돼요. 자, 보이시죠? 기존에 움직였던 모멘텀을 뚫어주게 되면 1대1 비율로 올라가는 걸 대칭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대칭 이론으로 확장 값은 대충 잡아놨죠.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1.492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요게 가로로도 적용이 되거든요.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일정 레인지 고점 부근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요. 움직였던 횡보 구간에 고점에다가 선을 딱 그어줍니다.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 저점에다가도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긋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크기를 또 재주는 거예요. 화살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재주고 복사 붙여넣기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대충 확장값이 21.354가 나와요. 22.354. 이것도 대칭 이론이에요. 기존에 움직였던 요 모멘텀 1대1 비율을 재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요 파란색 화살표가 그러면 TP, 우리가 설정한 타겟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다가도 선을 하나 딱 그어주면은 저항선이 구해진 겁니다.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면은 비트코인의 저항대는 얼마다? 21.357에서 21.465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3번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대칭 이론을 두 가지 적용한 거예요. 두 가지. 어디를 적용했다? 이렇게 움직이는 패러럴 채널 하나 갖다 붙이고 기존에 횡보했던 요 크기를 갖다 붙여서 두 가지 저항대를 합쳐 보니까 이 정도 레인지가 나오더라. 보라색 박스 구간이 나오더라. 그럼 보라색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 다음 TP는 어떻게 구할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제가 잠깐 기다릴게요. 보라색 박스 구간 돌파하면 다음 TP 어떻게 구할까요? 다음 목표가 생각해보시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TP
전에 구했던 공식의 1대1이겠죠? 라고 말씀하신 프리맨님,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다음 TP 최종 값은 어떻게 구해보냐? 요거 하나 딱 그려주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 다음 요 추세를 복붙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1대1 비율로 또 갈 수 있어요. 1대1로. 자, 그 다음 요거 하나만으로 저항선을 구하기 애매하죠. 그러면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이전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나 그어줘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전 고점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 요렇게가 나와요. 다음에 또 요렇게 잡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잡혔어요. 근데 우리는 겹치는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그럼 겹치는 구간 제외하고 지워요. 지웁니다. 요 노란 선과 겹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지운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대충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가지. 22.8, 24.2가 나온다. 만약에 이 친구가 확장을 해서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겹치는 구간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칭 이론과 전고점의 차이는 뭔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22.8은 지울게요. 왜 지우냐?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22.8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24.2가 나온다. 겹치는 구간 두 개가 나온다. 여기 대칭 이론, 그 다음 여기 전고 부분 겹치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빵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은 우리가 잡아 놓은 겁니다. 대칭 이론과 전고점의 차이요? 전고점은 말 그대로 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 대칭 이론은 기존에 움직였던 모멘텀을 1이라고 계산했다면 그 크기를 재서 위에다 갖다 붙인 거죠. 1대1의 비율. 대칭 이론은 간단해요. 기존에 움직였던 모멘텀만큼 차트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이 2021년부터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하락을 했어요. 추세를 하나 그어봅시다.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대충 이렇게 긋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긋거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패턴은 뭐냐 하면 헤드앤숄더예요. 헤드앤숄더. 그쵸? 헤드앤숄더가 나오죠. 헤드앤숄더의 TP를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헤드앤숄더의 목표값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요렇게 구해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움직였던 모멘텀을 재는 거니까 요렇게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하나 나오죠. 일단 대칭 이론을 주제로 설명하는 거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설명하지 않고 모멘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 요런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 크기를 재봅니다. 이렇게 재요. 딱 쟀어요. 복사 붙여넣기 했죠? 갖다 붙여요. 자, 어떻게 움직였죠? 1대1 나왔죠. 보인다 5번. 보인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5번. 어떻게 움직였죠? 이 모멘텀의 크기대로 움직였죠. 신기하죠? 기존에 움직였던 이 크기가 있단 말이야. 크기. 복사 붙여넣기를 딱 해요.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된다? 1대1이 나온다. 요게 대칭 이론입니다. 기존에 움직였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원심력 같은 뭐 그런 느낌. 요렇게 움직이다가 팍 빠지고 요렇게 움직이는 요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신기하게. 저도 여러 유튜브 참고하고 제가 트레이딩 하다가 발견한 건데,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대칭이 전고점보다 좀 넓은 범위죠.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움직였던 게 깨지면 갖다 붙였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저항 라인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움직였던 1대1의 비율에 도달을 했어요. 그쵸? 1대1 충족을 했죠. 그 다음 전고점 라인까지 도달을 했으니 여기서 이제 조정받을 만한 이유가 확고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럼 어쩔 것이냐. 만약에 슛을 들어간다면 요 돌파 지점을 손절로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최종 목적지는 어쨌든 또 한 번 1대1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되신 분들. 7번. 이거 모르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아마도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부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내가 대략적인 목표값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참고로 비트코인 제가 이거 1차 바닥 나온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잡을만 하다 현물로. 저는 참고로 팔았습니다. 요때 팔았어요. 이거 1차로 좀 잡을만 하다 계속 말씀드렸죠. 나쁘지 않다, 돌아갈 수 있다. 결국에는 돌아서 딱 쳤죠. 이런 구간들을 이걸로 잡아낼 수가 있다. 목표값을 대략 그러면 사이즈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RSI 굉장히 또 과열 구간이네요.
일봉으로 봐도 요 정도 수치는 사실 17년도에 있었던 수치인데 거의 2021년이다. 2021년 거의 2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어서 12K는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12K는 갈 것 같다고 봅니다. 최종 상승 목표치가 여기고 한 번 더 훅 떨어졌다가 이러고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큰 그림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사실은 엄청나게 큰 하락 채널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물 경제가 한 번 더 깨지기 위한 트리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사실 금리 인상이 멈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가 원래 폭락이 오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 1차 바닥 나왔다, 이거는 반등 좀 할 것 같은데 이 얘기예요. 찐 바닥 나왔으면은 이거 모아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겠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19K 언더는 충분히 모를만하다. 방송 때 많이 말씀드렸죠. 19K 언더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다. 19K 언더. 여러분들이 19K 밑에서만 사셨어도 19K에서만 사셨어도 사실 수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팔았다고 얘기 드렸죠. 현물. 그래서 포모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RSI만 보는 멘탈 진짜 강한 사람이 매매를 더 잘해요. 내가 RSI만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매도 때 딱 사요. 기다려요. 과매수까지 딱 팔아. 과매수 때 그래도 15% 20% 먹어요. 과매도 때 또 사요. 요때죠. 과매도네 사요. 과매수 딱 근접할 때 팔아요. 그래도 얼마를 번다? 16% 딱 번다. 그렇죠? 이래서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멘탈이 90%예요.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매매할 때는 정말로 모든 일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과매도만 보는, 나는 RSI밖에 못 봐요. 세상 그냥 까막눈인데 과매도가 딱 왔어요. 샀어. 나 과매수 때 팔아야지. 과매수 때 딱 팔아요. 얼마 번다? 40% 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과매도 때는 무서워서 못 사요. 그리고 과매수 때는 산다. 이게 정말 이상한 짓이다. 이거는 알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과매도 딱 이때 과매도죠. 이때 과매도 딱 찍었어요. 그죠? 일봉 어쨌든 모든 보조지표는 프레임이 클수록 강해요. 프레임이 클수록. 이때도 사람들이 다 뭔 얘기했죠? 비트코인 망했다. 무조건 뭐 10K 간다 얘기했어요. 이게 저는 참고로 이때 또 샀거든요. 저 이때 샀어요. 이거 반등 줄 것 같다. 과매도였죠? 이때만 샀어도 과매수 때 팔아 칩시다. 그래도 40%예요. 이거 다 못 먹었지만. 요건 다 못 먹었겠죠. 물론 RSI만 보는 사람.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RSI 과매도 때 사고 과매수 때 판 사람이 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무지성보다. 반감기 후 불장까지 과매도마다 현물을 매집해 나가는 방법은 어떤가요? 너무 좋죠.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 지금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사기에는 좀 비싸다는 거지. 왜냐면 더 좋은 가격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사실 비싼 건 아니죠, 절대 비싼 건 아니죠. 총 매물대를 딱 보면은 일단은 뭐 주요 POC 라인도 넘어주기도 했고,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된 구간이 19K거든요. 19K. 이 POC 라인 보면은 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한 사람들의 가장 평균 가격이 19K야. 19K. 그러니까 19K 언더에서 사는 게 좋긴 하겠죠. 일단 모든 사람들의 평단보다 낮은 게 좋으니까.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웬만한 사람들의 평단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나 언제 사나. 다음 이제 가격대는 아무래도 여기 다음 매물대 12K가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어쨌든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 심리가 흔들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되게 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잖아요. 결국엔 여유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거든요. 저는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나요? 내 주관이 있고 이고가 뚜렷한 사람이 자기 할 일 딱딱 해나가면서 밀리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든. 매매도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매매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생활 패턴이 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급한 사람들이 정말 급하게 하고 절제 못하는 성향이신 분들이 요렇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국엔 뭐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4번.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막 이것저것 보시기보다는 하나만 보더라도
잘 봐라. 하나만 보더라도 잘 보셔라. 제가 막 많은 걸 알려드리잖아요. 대칭 이론이고 뭐 채널 매물 때 보는 거, 지지저항선 긋는 거, 일정 영역에서 횡보하면 왜 매집이고, 다이버전스면은 왜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심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심리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OKX 거래소는 레버 10배가 최대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배 되지 않나요? 그 거래하시는 저기가 어딘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진, 뭐 퍼페추얼 거래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10배만 되는 일정 구역이 있고 레버를 많이 쓸 수 있는 뭐 어디 다른 구역도 있거든요. 거래소 메뉴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살펴볼 내용은 코인마다 다르구나. 그런가 봐요. 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건 오전 그 브리핑 때도 설명드린 거죠. 1대1 비율로 올라간다. 그 트레이딩 수준은요,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딩 교재를 다 보시고 제 라이브를 다 보신다. 일단 제 라이브에 모든 매매 기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근데 매매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멘탈이 90%. 자, 정리를 할게요. 멘탈이 80%예요. 비중 관리 10%, 그리고 기법 10%입니다. 기법이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아는 거, 그리고 탐욕 조절을 하는 거. 여기에 담겨 있는 거는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탐욕 조절, 타이밍, 참을 줄 아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매의 기법은 멘탈이 전부다. 지지저항선 하나만 판 사람이 멘탈이 부처 수준이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장담을 할게요. 어떤 RSI만 보는 사람인데 멘탈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면 저는 그 사람 이길 자신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멘탈이 지금도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라 잘 못하거든요, 매매를. 그런 멘탈의 소유자분들은 제가 트레이딩 실력으로 비빌 엄두를 못 내요. 이해되셨나요? 제 영상이 최고다. 제 영상이 그렇게 최고라고 봐주시면 감사하지만 감사하네요.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사실 저는 어떻게 방송을 하냐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좀 필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뉴스 다루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고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방송을 보는 이유는 뭐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 대고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게 뭔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아는 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나는 그게 지식 뽐내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 하고 저런 얘기 하고. 근데 정말 어쨌든 이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줄 게 뭐가 있을까, 원하는 게 뭘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짜 필요한 말을 해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방송을 하면서. 그런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실 저도 알려주면서 제가 배워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재능 기부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윈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줌으로써 얻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내가 또 한 번 더 이 기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움 되는 것만 들으시고 아닌 거는 걸러 들으시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도 안 돼요. 이게 제가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 겸손을 늘 유지하는 그런 중용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여유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아무튼 이렇게 주절주절 사담이 길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그거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다. 멘탈을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리딩방이요? 그거 가끔 하는데 아까 전 너무 아까워요. 제가 이거 여기서 숏을 냈거든요. 이게 21420으로 숏을 잡아드렸는데 이거 잡자마자 쳐버려가지고 그리고 떨어졌어요. 너무 아깝네. 21420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빠져가지고 대충 한 요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도 한 레버 30 했으면 30%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손젓가락 딱 건들고 이게 내려버렸네. 430을 갔다 갔어요. 너무 아깝게. 계속 하긴 하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리딩방은 뭐랄까, 그냥 되게 자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카페 운영? 바빠서 정신을 이게 쓸 때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이거 라이브도 찍고 영상 어떻게 해서 올리고 방송 준비하고 방에 또 정보도 나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정신이 좀 없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제대로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할 거니까 그거는 조금만 대기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많이 키울 거예요. 크게. 그리고 좀 뭔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이런 거. 아무튼
새로 가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걸 새로 가입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계시면 돼요. 관점 공유방. 아무튼 그리고 제가 픽을 되게 많이 안 내잖아요, 사실. 근데 자, 왜 픽을 안 낼까? 이유를 아시나요? 픽을 왜 안 낼까? 진짜 신중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리딩방에 저는 리딩방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하는 거는 관점 공유방 있는데 가끔 그냥 보일 때마다 알려드리는 거야. 지금 숏 뭐 좋아 보인다. 그리고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성만 짚어드리는 거고, 다른 리딩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픽이 10개 나갑니다. 10개. 근데 왜 10개가 나을까요? 기존 텔레그램방 말고 저기 메시지 주시면은 개인 메시지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다른 리딩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하루에 픽이 10개 나가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갈까요? 왜 10개가 나갈까? 수수료를 먹으려고 이렇게 한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크다. 여러분들의 시드 뭐라고 해야 될까? 녹이는 지름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가 테러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상관없고, 자, 욕을 달든 말든 저기 한번 저랑 붙어봅시다. 그거는 뭐 제가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저는 3일에 한 번 하고 이럽니다. 사실 진짜 보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다 채워줄 수가 없다. 이해를 좀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돼서 막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4번. 저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4번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이제 너무 이제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 제가 많이 내면 돈 많이 벌고 좋겠죠. 근데 그냥 저는 제가 현물 투자하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픽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제 방향성만 보시고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 무료로 선물 리딩해주는 방에 초대받았는데 보수적이라 시작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리딩방이든 잘하는 데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방을 본 게 아니니까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 막 픽이 너무 많다. 그리고 틀린 거를 자꾸 숨기는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틀렸는데 자꾸 막 수익 났다고 하는 그런 개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이라면 바로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제 방에서 그냥 방향성만 보시고 그냥 기법 들으시고 본인 기술을 이렇게 연마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절주절 좀 떠들었는데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저기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 시작이니까 남은 일자들 파이팅 하시면서 일주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설 연휴예요.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상에 항상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